아, 예, 저는 예, 경희대학교 환경조경디자인학과의 김진호입니다. 제가 좀 급하게 연락을 받아가지고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며칠 전에 이제 뭐 파일을 좀 급히 달라 그랬는데, 저는 파일을 뭐 지금 2년 차 때 하고 있는 뭐 간단하게 소개할 만한 파일을 보내달라서 보내드렸고, 발표하는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뭐 아까 교수님들 발표하시는 거 보니까 뭐 과제 전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쭉 설명을 쭉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2000년도에 지금 저희가 나온 성과 정도를 설명하는 정도로 제가 이제 말씀을 시간도 5분 정도라고 하셔서 저는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충실하게 준비를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고 사전에 양해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연구를 좀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드리면, 저희는 지금 올해 2년차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2년차 연구를 하고 있고 총 3년 연구인데, 저희는 지금 융복합 연구 총 6명의 연구자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연구 책임을 맡고 있고, 경희대학교 그 환경공학과 교수님 2분하고 거기 또 박사급 연구 인력 1분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경희대학교 지리학과의 교수님 1분하고, 그리고 또 강릉 원주대학교 부동산 도시계획학과의 교수님 1분, 이렇게 해서 총 6명으로 팀이 구성이 됐습니다. 우리 전문 분야는 도시계획하고 대기과학, 그렇게 두 분야로 저희가 지금 연구팀을 만들었고요. 저희들의 연구의 목적은 도시 형태와 미세먼지 분포의 상관성 연구라고 저희는 이제 과제명을 만들었습니다.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면, 미세먼지가 이제 국가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미세먼지의 이 도시의 어떤 그런, 우리가 도시를 어떻게 계획하고 도시를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도시의 형태에 따라서 똑같은 미세먼지가 확산이 되더라도 A라는 유형의 형태를 가진 도시하고 B라는 형태의 도시를 가진 그런 형태가 똑같은 양의 미세먼지가 확산이 되었을 때 그 도시를 얼마나 잘 계획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그런 그 피해가 적을 것이다라는 저희는 어떤 가정을 안고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 가정은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해서 도시의 형태적인 특성, 도시 계획의 특성, 이런 것들, 도시 계획이라면 이제 개발을 중앙 집중식으로 하는지 분산식으로 하는지, 도로의 비율은 어떤지, 도로의 밀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그런 그 개발의 형태와 미세먼지 분포 패턴의 그런 변화와 어떤 상관성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전제로 시작을 했고, 저희들의 목표는 미세먼지 확산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는 도시 계획을 만들자라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목표이고, 저희가 이제 3년 과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2019년 7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7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올해 6월 말이 되면 2년 연구가 끝나고, 올해 7월부터 이제 3년차 연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좀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건데, 네, 이렇게 해서 1차 연도 때 도시 형태의 중요한 요소들이 뭔지, 도시계획 여러 가지 이론이나 사례 같은 것들을 분석하고, 도시 형태적 요소와 미세먼지 확산과의 연계성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문헌 검토라든지, 미세먼지 확산에 영향을 주는 뭐 그 도시 개발의 크기, 형태, 파편성, 밀집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연구를 좀 했고요. 2년차 때는 그 대기질 확산, 즉 미세먼지 확산 모델링에 저희들이 좀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연구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대기 확산 모델링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미세먼지가 어떻게 퍼질 건가, 미세먼지가 어떻게 이 도시로 유입이 되거나 또는 도시 내에서 발생이 됐을 때 이 미세먼지가 어떻게 확산되느냐의 문제는 결국은 기상 조건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또 그 도시의 어떤 그 구조적 특성이라든지 이런 원인에 따라서 이제 확산 패턴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보통 계획을 하게 되면, 도시 계획을 하게 되면 이제 대기질 확산 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질이 어디서 저오염원이 나오고 어떻게 대기질이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대기오염 물질들이 이 도시에서 발생하거나 또는 새로 유입될 때 여러 가지 기상 조건에 의해서 어떻게 확산되느냐를 모델링을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사실 그 모델링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통 도시계획에서 그런 모델링 자체에 의문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에서는 모델링을 모르기 때문에, 대기질 모델링, 확산 모델링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도시계획에서는 그냥 모델링 결과만 가지고 이렇게 확산될 테니까 도시계획을 이렇게 하자라고 제안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 문제에 의문을 제기했던 거죠. 확산 모델링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대기과학자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2년차 때는 그 미세먼지의 확산 패턴을 제대로 예측할 수 있는 보다 정밀한 대기질 확산 모델링을 만들어 보자라는 게 2000년도의 목표고, 3000년도에는 그 대기질 확산 모델링, 즉 미세먼지 확산 모델링이 보다 개선된 그 확산 모델링이 우리가 만들어지면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새로운 케이스 스터디를 해보자는 거거든요. 뭐 다른 도시, 신도시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여러 가지 도시 개발적인 시나리오를 A 시나리오, B 시나리오, C 시나리오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됐을 때 대기 확산 모델링이 어떻게 나타날 거고, 어떤 유형의 계획이 미세먼지에 잘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탐색해보는 것이 이제 3000년도 저희 연구 과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 때는 이제 이런 미세먼지 확산 모델링을 이제 개발이라기보다는 기존의 모델링을 보정하고 개선하는 그런 그 모델링을 만드는, 즉 3차년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죠. 그래서 새로운 모델링을 만들어서 보다 도시 계획을 할 때 미세먼지 확산 패턴을 보다 잘 예측할 수 있는 대기질 모델링을 만드는 것이 2000년도의 핵심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면 다시 아까 슬라이드를 보여주면, 사실 이 부분은 저는 이제 도시계획을 전공을 했고 대기질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대기 전문가가 전혀 아니어서 우리 대기 하시는 그 교수님들한테 제가 좀 대신 좀 발표를 간단하게 해주면 어떻겠느냐. 근데 그분이 또 시간이 안 되셔서 제가 또 연구 책임이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잘 모르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슬라이드를 잠깐 보시면, 지금 이제 성남에 여기에 일대의 토지 이용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84년에 성남이 이렇게 대부분 녹지였다가 2019년에는 대부분 이제 도시 개발이 된 모습을 위성 사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피복도라는 것인데, 토지 피복도 위성 사진을 다시 이제 그 영상으로 처리한 부분인데, 빨간 색깔이 도시화가 된 부분이고, 노란 색깔은 이제 농지라든지, 이제 녹색은 이제 녹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80년대 말에는 대부분 농지이고 저랬는데, 저런 것들이 이제 2010년에 들어가서는 전부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다 도시화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팀이 이제 1차년도 때 쭉 보았던 게 뭐냐면, 지금 이제 현재 2020년 19년도에 그 풍속을 측정을 했더니, 풍속이 84년도의 풍속보다도 현저하게 낮아졌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당연히 풍속이 낮아지겠죠. 건물들이 들어서고 하다 보면 이제 여기서 대기 전문가들은 표면 거칠기라고 하는데, 건물들이 들쭉날쭉하고 이제 거기에 지표의 구성 요소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칠기가 더 세지고 결론적으로 풍속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풍속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결국 미세먼지가 더 확산되고 머무를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풍속이 도시화가 됨으로써 풍속이 감소를 하면 미세먼지에 더 취약한 구조다라는 그런 것들은 이제 연구에서 다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이 그 성남의 이제 개발지에 비해서 풍속은 현저히 낮아졌는데 실제로 대기질 모델링을 이 그 토지 이용 피복도만 가지고 이제 기상 조건하고 피복도를 가지고 대기질 확산 모델링을 하는데 그때 해봤더니 실제로 모델링에서는 풍속이 좋게 나오는 거고 실제로는 풍속이 안 좋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는 대기질 모델링이 풍속을 표면 거칠기를 고려한 풍속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들을 대기과학자들이 지적을 했고 그런 문제들을 개선을 해야만 풍속을 감안한 대기질 확산 모델링을 보다 정밀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표면 거칠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서울 시내를 보더라도 이제 짙은 색깔의 표면 거칠기가 이제 큰 것들입니다. 표면 거칠기가 크다는 얘기는 풍속이 감소하고 더불어서 미세먼지 확산의 위험이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델링을 칼멧이라는 모델링을 이제 기상 모델입니다. 이건 칼멧은 기상 모델이고 그 다음에 이 기상 모델을 입력 조건으로 해서 대기질 확산 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대기질 확산 모델링 툴이 바로 칼퍼프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칼멧은 기상 조건의 모델로서 입력 자료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입력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대기질 확산 모델링을 칼퍼프를 통해서 만들게 되는데 이 칼멧에서 지표 풍속에 대한 지표면의 거칠기를 고려한 풍속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다는 이런 연구들을 계속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칼멧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알고리즘을 개선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수치도 개선하고 지표면의 거칠기를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모델링을 좀 개선하는 노력들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이제 평택 쪽에 사례를 하나 잡아가지고 평택 쪽에서 2019년도에 그 토지 이용 현황이고 2009년도에 토지 이용 현황하고 2020년에 토지 이용 현황을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근데 기존에 수정하지 않고 개선하지 않은 칼멧 모델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개발하기 전에 토지 피복도를 가지고 모델링을 했을 때와 2020년도 실제 개발한 후에 풍속을 쟀을 때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그 평택 지역의 토지 이용이 변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중간 노란 지점, 중간에 회색 지점은 이제 아파트로 다 들어선 부분이겠죠. 그래서 분석 지점을 이쪽으로 잡아서 분석을 한 결과 개선된 그런 그 칼멧 기상 모델과 칼퍼프 모델을 썼을 때는 결국은 그 토지 피복도만으로도 충분히 효과적인 미세먼지의 확산 모델링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 얘기는 이 연구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기존의 대기질 모델링이 가지고 있던 취약점, 특히 미세먼지 확산을 예측하고 모델링하는 데 가지고 있던 취약점을 우리가 개선하고 그 새로운 모델링을 적용함으로써 도시계획 시에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미세먼지 확산 측면에서 예측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개발의 옵션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3차년도에는 우리가 이제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예를 들면 3기 신도시라든지 뭐 이런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토지 이용의 옵션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같은 크기의 미세먼지가 확산되었을 때 어떠한 유형의 도시계획이 보다 미세먼지 대응이 효과적일까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는데 저희들이 3년차 연구에 주력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뭐 정신이 없네요. 저는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연차 보고서도 마무리해야 되고 또 뭐 다른 뭐 또 막
정신이 없어서 제가 충실하게 중시는 못했고 또 그런 내용들을 효과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잘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회가 나중에 되면 저희가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런 연구 성과들을 교수님들하고 잘 공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다음번에 더욱더 성과들을 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